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화학이죠. 화학이고 여러분들 화학에서 화원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이 되겠네요. 가장 마지막 단원 4단원에서 2-2에 해당하는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 자, 오늘 배울 거는 열 출입이에요. 열 출입. 자, 열의 출입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열 출입. 무슨 뜻이죠? 열이 나가거나 열이 들어오는 거를 열 출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열이 나간다.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내 몸에서 열이 나간다. 그러면 내 안에 열은요. 이제부터 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너지라고 생각합시다. 열이 곧 에너지예요. 나한테서 열이 나간다 라는 소리는 내 안에 있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즉 어떠한 물체에서 열이 빠져나간다. 열이 빠져나간다. 열이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말고, 자, 지금 열을 방출하는 나를 개라 그럴게요. 걔 말고, 바깥에, 나 아닌 그 바깥을 우리는 주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 말고 바깥으로 열을 방출한다는 소리는 나는 열을 방출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하강하고 나는 온도가 낮아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위에서는 열이 막 나갔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온도를 잰다, 온도를 측정한다는 소리는 이 나의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주위의 온도를 측정하게 돼요. 온도를 측정하는 거는. 자, 그러면은 온도계를 갖다 놓고 놓으면은 여기다가 온도계는 여기 주위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이 나에서 주위로 방출됐으니까 온도가 상승하니까 온도계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나한테서 어떠한 주체에서 열이 빠져나가서 온도계는 어디 있다? 주위에 있다. 이 주위에 있는 온도계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를 우리는 거기 나온 것처럼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발열 반응이라 그래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자, 즉 이 개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 개의 입장에서는 열을 밖으로 방출했죠.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열을 밖으로 방출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열이 낮아지니까 뭐가 낮아진다? 에너지가 낮아져요. 얘는 에너지가 작아져요. 자,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에너지 관계를 나타내 보면 그래프가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자, 반응의 진행이에요. 반응이 진행되면 자, 여기가 에너지예요.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에너지는 이만큼 있었어요. 누가? 나라는 개가. 자, 그런데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위로 열을 방출했죠. 즉 에너지를 주위로 방출했어요. 열이나 에너지랑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졌어요. 반응 전, 반응 후.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죠. 누구? 나인 이 개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에너지가 낮아지고 대신 주위에는 온도가 높아지고 에너지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는 온도계는 누구 걸 재는 거죠? 이 주위의 온도를 재는 거니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서 우리는 주위가 따뜻해졌으니까 우리도 주위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낀다. 이거를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발열 반응은 그 반응을 하는 물질이 반응 전보다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작아지고 이 작아진 만큼 에너지를 주위로 방출하게 되고 주위로 방출된 에너지는 열의 형태로 측정이 돼서 온도가 높아진다. 어디의 온도가?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이거를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기 나와 있는 발열 반응의 예는 첫 번째 NaOH하고 HCl, 이거 산하고 염기죠. 이거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에서 우리 열 방출했죠. 발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나머지 세 가지 아연하고 염산 반응, 메테인의 연소, 철이 녹쓰는 반응,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에서도 역시 뭐가 방출한다? 열이 방출된다예요. 즉 천천히 산화환원이 일어나냐 빠르게 산화환원이 일어나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산화환원이 일어나면 역시 열을 방출하더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발열 반응의 예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 이게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아니면은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그 개의 온도는 어떻게 되고 에너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예시는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열이 들어오는 경우. 자, 어떤 개에 열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열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어떤 개가 있으면 이 개로 열이 들어오는 거죠. 열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주위 입장에서는 열을 뺏긴 거죠. 열을 자신이 갖고 있던 주위가 가지고 있던 열을 개에게 줬으니까 만약에 주위에 온도계가 놓여 있으면 온도계가 낮아지겠죠. 즉 우리 입장에서는 추위, 차가움을 느끼게 돼요. 주위가 차가워지는 거죠. 차가워. 뭔가를 만졌을 때 차가워지는 느낌이 나는 거. 왜? 내 열을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하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상승하게 되는 거죠. 얘를 그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하고 다르게 반응 전에는 에너지가 낮았으나 여기 에너지예요. 반응 후에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전, 후에서 누구? 이 개의 에너지예요. 개의 에너지가 나중에 높아지는 이걸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그러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은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흡열 반응 했고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이 높아진 만큼의 에너지를 어디서 주위에서 끌어당겨 오는 거죠. 그래서 주위 입장에서는 온도가 낮아지고 왜 에너지를 뺏겼으니까 우리는 손으로 갖다 댔을 때 차가움을 느끼는 거. 이거는 흡열 반응이에요. 자,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그 반응하는 거에 손 갖다 댔을 때 딱 뜨겁다. 그러면 얘가 열을 방출해서 나한테 준 거니까 발열 반응. 그럼 얘는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 발열 반응. 손을 갖다 댔을 때 차가워 하는 느낌이 들면은 이거는 내 열을 뺏어간 거니까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나는 온도가 낮아지고 얘는 온도가 높아지고 에너지가 높아지고 해서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에너지가 높아지더라. 자, 그 예시 볼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흡열 반응의 예 해갖고 거기 보면 열분해, 수산화, 바륨, 팔수화물, 질산, 암모늄 반응, 질산 암모늄의 용해 반응, 광합성, 물의 전기분해 등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해보면 확실하겠죠. 확실할 텐데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참 좋으련만 그러지는 못하죠. 뭐 일부는 봤지만 일부는 못 볼 테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 결과를 주고 그 결과에 의해서 뭐 주위의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흡열 반응이겠지 하고 찾아내면 되는데 실제 이 우리 내신에서는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화학 반응식 준 다음에 다음 중 그 반응이 다른 것을 해갖고 흡열 반응 반응식하고 그다음에 발열 반응 반응식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에 의해서 암기한 상황으로 풀어내야 되다 보니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이 완자책에 나와 있는 예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탐구자료 창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쉽죠. 왜? 어떤 반응을 했는데 주위 온도계의 온도가 높아졌어요? 아, 이거 발열 반응이구나. 왜? 온도계는 주위를 재는 거예요, 항상. 주위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소리는 그 실험하는 반응물은 온도가 낮아진 거니까. 혹은 그 옆에 있는 주위 온도가 낮아졌어요. 아, 그러면 반응물이 열을 뺏어간 거니까 이거는 흡열 반응이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화원에서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나 올라가게 되면은 화학 2 과정을 배우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 열 출입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그래서 나중에 에너지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혹은 그 예시는 뭐가 있느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화투 과정에서는 그 값이 얼마나 방출되거나 흡수되니 하고 계산을 하게 돼요. 하지만 화원에서는 요거 가지고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 예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고요? 외워. 예시를 좀 외워주세요. 제가 어지간하면 외우란 소리 잘 안 하죠. 외우란 소리 안 하는데 이건 외우는 게 상책이에요. 그게 제일 빨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화학 반응에서 열 출입을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에 이용해갖고 발열 반응에 이용, 흡열 반응에 이용해갖고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이 예시들 역시 내신에서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 외워야 된다라고. 오랜만에 제스처 한번 취해봤어요. 어색하네요. 자, 그러면은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이번 단어는 계산이 아예 없냐?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은요, 고난이도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갖고는 고난이도 문제를 못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라는 거 우리나라 시험 문제 체계는 어떻게 돼 있죠? 하나라도 더 틀리게 만드는 체계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하나라도 더 틀리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만 넣어놨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286페이지에 보시면은 열의 측정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열의 측정이라는 어떠한 실험하는 방법이 나와서 여러분들 뭐가 나오느냐? 열량계라는 게 나와요. 열량계를 계산하셔야 돼요. 자, 열량계를 계산을 할 건데, 자, 그 전에 우리 간단하게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용어 설명 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용어 설명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여기 어떠한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차 있어요, 지금. 자, 현재 물의 질량은 M이에요. 물의 질량은 M이고요. 자, 그래서 내가 얘한테 불을 뗄 거예요. Fire 하고 불을 떼요. 그래서 뭘 가해줄 거예요? 열을 가해줄 거예요. 열은 뭐라 그랬죠? 에너지라 그랬죠? 열이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냐? 열량이라고 불러요. 자, 이걸 열량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가해준 열 에너지의 양, 그래갖고 줄여서 열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용어가 좀 비슷한 게 좀 있는데 의미가 조금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비슷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물이 현재 온도가 T1에서 열을 가했더니 온도가 T2로 증가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가해준 열량이 얼마겠니? 라고 해서 열량은 보통 우리 기호로 쓰면 대문자 Q라고 많이 쓰고요. 자, 그러면은요. 가해준 열량이 얼마겠니? 그럼 열량 Q는 가해준 열량은 어디서 언제 온도가 T1에서 T2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열을 줬겠죠. 자, 그러면 이 열량은 내가 가해준 열은 뭐에 비례하느냐? 이 물의 질량에 비례해요. 질량이 생각해 보세요.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온도 변화, 델타 T, 온도 변화에도 비례해요. 즉, 같은 질량이어도 온도를 더 많이 올리려면 더 많은 에너지인 열을 공급해 줘야 돼요. 당연한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질량 M짜리인 이 물체를 온도가 T1에서 T2까지 올라가게 하려면 내가 에너지를 가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인 열량은 그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의 온도 변화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비열이라는 단어를 잠깐 쓸게요. 비열. 자, 비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라면 끓일 때 갑자기 웬 라면 얘기냐고요? 이 야심한 시각에 배고플 텐데 자, 이 라면을 끓이게 될 텐데 이 라면. 자, 라면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면 하니까 생각하는데 라면에선 제일 중요한 건 물이죠. 물을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요. 물을 너무 적게 넣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혹시 컵라면 먹는데 물선을 지키지 않는다. 사람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물선이에요. 그래서 컵라면의 물선을 지키지 않는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주로 하는 얘기인데 라면의 물선을 지키지 않는 자와는 상종하지 말라라고요. 즉 그만큼 중요한 게 라면 물선입니다. 아, 중요해요. 라면 물선은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꼭 평평한 데다 놓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뭔 쓸데없는 소리냐면 우리가 라면을 끓이는데 우리가 보통 양은 냄비라고 하는 그 얇은 냄비가 있고요. 흔히 우리 왜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 쓰는 뚝배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 같은 물을 집어넣고 같은 양의 물을 집어넣고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은 냄비 쪽이 물이 더 빨리 끓어요. 뚝배기가 더 천천히 끓어요. 대신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식어서 낮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양은 냄비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열이 내려가요. 하지만 뚝배기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열이 천천히 빠져나가죠. 즉 양은 냄비는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비열인데요. 양은 냄비는 비열이 작아요. 비열이 작다는 소리는 열을 조금 줘도 온도가 팍팍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열이 팍팍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비열이 크다는 소리는 그만큼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만큼 온도가 내려가는데도 더 많은 열을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방출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곱하기 C 해갖고 비열을 곱하게 될 거예요. 즉 비열을 곱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같은 질량에 같은 온도 변화가 생겨도 비열이 큰 물체는 열을 더 많이 줘야 되고요. 비열이 작은 물체는 열을 작게 줘도 온도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Q는 가해준 열량 Q는 CM 델타 T.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보면은 이거 아니면 고등학교 때 보면 좀 이상하게 가르쳐 주신 분은 Q는 C암탉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녹화하면서 하기엔 좀 부적절한 표현인데 Q는 뭐 이런 식으로 욕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격떨어지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고상하게 열량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다라고 생각해 줄게요. 자, 그럼 비열의 단위는 어떻게 각각의 단위 볼게요. 자, 비열의 단위부터 볼게요. 비열 C는 그럼 바꿨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면은 Q를 M 곱하기 델타 T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요. 열량의 단위 줄, 퍼, 질량의 단위 그램 곱하기 도씨. 여러분들 이거는 뭐 화학 시간이니까 물리 시간이 아니라서 켈빈 단위는 안 써요. 켈빈 단위를 써도 상관없고 도씨를 써도 상관없어요. 온도 변화는 켈빈의 온도 변화나 도씨의 온도 변화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키로 줄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 수식만 보고도 여러분들은 요 기호만 보고 부호만 그러니까 단위만 보고도 아 비열이라는 거는 내가 에너지로 바꾸고 싶으면 비열에다 뭘 곱해야 돼요? 질량과 온도 변화만 곱해주면 되겠구나라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 얘기 하나 더 해야 되고 근데 요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연용량이라는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열량계라는 것부터 설명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열량계부터. 자, 열량계는 뭐냐면 어떤 그릇에 얘를 보온재로 이렇게 감싸놔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열이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물을 채워요. 현재 물의 질량은 M, 뭐 그램이 있던 킬로그램이 있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의 비열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C라고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에 녹지 않는 시료, 즉 무슨 금속 덩어리 같이 물에 녹지 않는 시료를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똑같이 그릴게요. 두 가지 경우인데 용기에다가 역시 똑같이 물이 들어있고요. 질량은 M이고 비열은 C짜리가. 자, 그런데 여기다가 가루 혹은 고체인데 물에 용해 가능한 거. 요렇게 두 가지를 넣는 경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에는. 자, 그러면 금속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금속을 집어넣으면 이게 금속이 고온의 금속이에요. 그럼 금속을 집어넣으면은 금속의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물의 처음 온도가 T1이었는데 물의 온도가 나중에 T2가 돼요. 그러면 이 금속도 물속에 들어오면 그만큼 온도가 낮아졌겠죠. 대신 금속에 있던 열이 누구한테로? 금속에 있던 열이 물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물은 그만큼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정은 그거예요. 금속이 물속에 들어가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방출한 열량과 금속이 방출한 열량과 그 다음에 이때 물이 얻은 열량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금속이 변한 열량을 차라리 물의 열량으로 계산하자라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열량 Q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C, 누구 물? 이건 물의 비열 곱하기 M, 누구 거? 물의 질량 곱하기 델타 T, 온도 변화. 이거 누구 거? 물의 온도 변화.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면 이거 누가죠? 이거는 물이 얻은 열량이에요.
단위는 줄 또는 킬로줄로 나오겠죠. 왜? 비열을 킬로줄로 주느냐, 킬로줄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로 주느냐. 아니면은 여러분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요 비열 C가 두 가지가 있죠. 킬로줄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 이렇게 주느냐, 혹은 줄 퍼 그램 도씨로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자, 참고로 이거 물의 비열이에요. 물의 비열을 요 위에 걸로 준다. 그러면은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온도 변화는 도씨로 맞춰주시면 돼요. 똑같이. 그럼 그 단위는 킬로줄로 나오겠죠. 왜? 킬로줄이니까. 자, 근데 요렇게 만약에 비열의 단위를 준다 그러면은 이때는 물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똑같이 도씨로 해서 곱해주시면 되고, 그 결과는 줄 단위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의 그 비열 단위 좀 잘 보세요. 비열의 단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런 경우, 물론 금속이 차가운 금속이 들어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거꾸로 열을 흡수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물이 방출한 열이나 물이 얻은 열량은 금속이 잃거나 얻은 열량과 같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요, 금속이 물 속에 들어가서 물하고 금속하고 뭐 서로 녹거나 그러지는 않죠. 자, 그런데 요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문제인데, 물에다가 가루나 어떤 고체, 예를 들어서 소금 같은 걸 집어넣잖아요. 아니면 어떤 뭐 물질, 가루로 된 물질을 들어가서 요 가루하고요, 요 물하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일종의 용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용매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녹아서 이 용액이 이 물 용액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용액이 만들어지겠죠. 어떠한 용액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이렇게 용액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주의사항이 하나가 딱 있어요. 바로 뭐냐? 이때 물이 얻은 열량이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이 용액이 얻은 열량, 용액이 얻은 열량이 계산돼요. 즉 무슨 말이냐? 비열을 곱할 때요, 물의 비열이 아니라 이제 섞였죠. 물의 비열이 아니라 용액의 비열을 곱하게 돼요. 곱하기 질량도요, 순수한 물의 질량이 아니라 얘의 질량을 M1이라 그러면은 이 질량은 물의 질량인 M에다가 더하기 용질의 질량 M1을 더한 질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용액의 질량이 돼요. 곱하기 온도 변화는 누구의 온도 변화? 즉 용액의 온도 변화니까는 그 섞기 전에 온도하고 섞어서 용액이 된 다음에 온도 변화를 주시면 돼요.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 다 따지지 말고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런 문제는요, 100% 물의 비열을 줘요. 물의 비열을 줬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물의 질량만 곱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요렇게 문제를 주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용액의 비열은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질량도 용액이 됐을 때 질량, 즉 물 몇 그램에다가 들어간 가루나 고체 몇 그램을 섞어서 다 녹았다라고 그러면은 그 질량을 다 더한 만큼으로 곱해 주셔야 돼요. 이때도 단위는 저 비열의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씨를 주느냐, 아니면은 줄 퍼 그램 퍼 도씨로 줄 퍼 그램 곱하기 도씨를 주느냐에 따라서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쓸지 그램을 쓸지 결정을 해주시고, 그때 방출되는 열량도 킬로줄이 될지 줄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 물의 비열을 주느냐, 용액의 비열을 주느냐. 그때 비열도 단위가 킬로줄 퍼 이렇게 나가냐, 아니면 줄 퍼 이렇게 나가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어떤 뭔가 들어가서 물에 섞이냐, 아니 섞이지 않느냐, 섞이느냐. 섞이지 않는 경우는 물의 비열을 준다. 섞이는 경우에는 용액의 비열을 준다. 질량은 용액의 질량으로 계산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여러분들이 틀릴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열량계는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간이 열량계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간이가 무슨 뜻이죠? 뭐 임시로 이런 뜻이죠. 간이 열량계는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잴 때 쓰는 열량계예요. 그냥 간이 열량계예요. 이 열량계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뚜껑을 덮을 거예요. 뚜껑을 덮긴 할 건데 용액이 어떠한 뭔가가 들어갔는데 뭐가 발생하느냐? 만약에 색깔을 바꿔서 볼까요? 기체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만약인데 기체가 발생해 버린다. 기체가 발생해서 빠져나간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느냐? 기체가 열을 가지고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면 저렇게 되면 정확한 질량도 안 재지고요. 정확한 열량도 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량계는요, 기체가 발생하는 그 반응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압력이 높아져서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얘는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죠. 이 안에가. 왜? 압력이 높아지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간이열량계의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하게 등적 열량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안 나오니까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통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무슨 그러니까 통째로 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열량계 안에 통이 하나 더 들어가요, 얘는. 열량계 안에 통이 하나 더 들어가면 뭐가 좋냐? 통열량계는 자, 아까처럼 똑같아요. 그릇이 있어요. 단열된 그릇이 있고요. 보호제로 싸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뚜껑 덮겠죠. 나중에 뚜껑도 이렇게 덮을 거예요. 물도 들어있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압력이 높아져서 기체가 발생하면 빠져나갔죠, 기체가. 그래서 정확히 잴 수가 없어갖고 이 안에다가 통을 하나 더 집어넣어요. 통은요, 꽉 조여져 있어가지고 여기다 시료 집어넣고요. 이걸 꽉 잠가요. 이거 꽉 잠그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안에서 기체가 발생해도 기체가 못 빠져나가게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해요, 얘는. 얘는 부피가 일정하게 되죠. 아까 간이열량계 잘못 얘기했다. 간이열량계는 압력을 일정하게 해서 등압 열량계가 되고요. 얘는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해서 등적 열량계가 돼요. 하도 오랜만에 해서 얘기를 거꾸로 했네. 미안. 자, 그럼 시료를 집어넣고요. 그럼 시료를 어떻게 해서 불태우냐? 여기에다가 전선을 넣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필라멘트 집어넣어갖고 전기로 가열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시료를 불태워요. 푹 하고 불태워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이 열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열이 발생하면 이때 시료가 발생한 열은요, 누가 가져가느냐? 통이 한번 가져가요. 통이 흡수해요. 요 통 자체가 흡수해요, 열을. 그리고 이 통이 또 다시 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다시 또 누가 열을 흡수하냐? 물이 열을 흡수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요 통이 흡수한 열량과 물이 흡수한 열량이 어떻다? 합친 게 시료가 발생한 열이다라고 계산을 해요. 그러면 물은요, 여기는 뭐 다른 게 들어와서 섞일 일이 없겠죠. 그래서 물의 온도가 처음 온도가 T1, 그러면 통의 온도도 처음엔 T1으로 봐요. 그래서 물의 온도가 T2가 됐다? 그럼 통의 온도도 T2가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왜? 통의 온도하고 물의 온도가 같을 때까지 열을 줬을 거니까. 그러면 먼저 열량 Q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통 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물 거. 여기 물이죠. 여기 들어있는 물의 질량 M이라고 놓을게요. 물의 질량 C예요. 그러면 C, 물의 비열 곱해주시고 질량 M, 물의 질량 곱하시면 돼요.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물의 온도 변화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물이 흡수한 열량을 계산한 거예요. 그럼 통이 흡수한 열량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통열량계는요, 이 열량계가 질량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재질도 여러 가지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자, 다시 아까 열량 Q는 어떻게 계산한다냐? C, M, 델타 T였죠. 그러지 말고 이 통에 비열도 재질이 여러 가지 재질이 섞였으니까 모르겠고 질량도 모르겠으니까 요거를 둘이 곱해버려요. 그래서 대문자 C라고 쓰고 얘를 뭐라고 했냐? 열용량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온도 변화를 곱해주면 이게 열량 Q다. 그러면 저 대문자 C라고 쓴 열용량은 저 비열에다 질량을 곱한 거구나. 누구 거? 이 통 거. 통의 비열에다가 통의 질량을 곱해놓은 값이에요. 왜? 저거는 안 바뀌니까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얼마라고. 근데 조심하세요. 얘 이름은 열량이었죠. 얘 이름은 얘 이름은 열량, 얘 이름은 열용량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뭘 곱해주면 돼요? 통의 열용량을 곱해줘요. 그 다음에 곱하기 뭐만? 온도 변화인데 물의 온도 변화가 똑같으니까 델타 T, 이건 물의 온도 변화를 여기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B열은 C열은 Q를 얼마? M 델타 T로 나눠 놓으면 된 거였죠. 근데 C 열용량은 이게 대문자 C하고 소문자 C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저는 이렇게 그냥 써요.
열 용량인데 잘 안 쓰죠. 열 용량은 Q인데 그 다음에 뭐죠? 뭐만 곱했죠? Q인데 온도만 곱했으니까 나누니까 델타 T만.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단위가 줄 퍼 도시나 혹은 킬로그램 퍼 도시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위 잘 보시고 값이 뭘로 줄로 나오는지 킬로줄로 나오는지 꼭 환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 놓은 값이 통이 흡수한 열량. 그래서 통이 흡수한 열량과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물이 흡수한 열량을 다 합친 게 시료가 방출한 열량 혹은 시료가 흡수한 열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여러분들 통열량계는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이는 잘 안 나와요. 비율로 따지면 간이 열량계가 한 70%, 통열량계가 한 30% 비율로 나올 거고요. 간이 열량계에서는 조심할 건 뭐예요? 어떤 시료를 넣었을 때 이게 물하고 같이 녹아서 용액이 돼버리면은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액의 비열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안 섞이는 애면은 물의 질량에다가 물의 비열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값이 킬로줄로 나올지 줄로 나올지, 그래서 질량을 킬로그램을 쓸지 그램을 쓸지는 비열의 단위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 통열량계는 그냥 간단해요. 통열량계는 물하고 섞일 일도 없으니까 그냥 물의 비열에다가 물의 질량에다가 물의 온도 변화. 그 다음에 통은 무조건 통의 연용량으로 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물의 온도 변화. 왜? 통의 온도 변화나 물의 온도 변화나 평형 때문에 똑같을 거라는 가정하에서니까. 그래서 평형을 이뤄서 통의 온도나 물의 온도가 항상 같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통열량계는 오히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조금 더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간이열량계가 여러분들 좀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굉장히 거창하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랑 열량계 문제만 한번 해보실 텐데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것만 해볼까요? 여러분들 완자체계 29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거 좀 지우고 그냥 간단한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자, 완자체계 291페이지에 가면 문제 몇 번이냐? 문제 9번 문제, 그러니까 9번, 10번이 다 같은 거거든요. 그냥 9번 하나만 풀어보자. 문제 9번. 자, 거기 보시면 실험이 뭐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염화 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자, 여기 조심하세요. 얘는요, 간이 열량계에 물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다가 누구? NaCl, 아니 CaCl2를 집어넣는데요. 염화칼슘을 집어넣는데요. 자, 그래서 물에다가 염화칼슘을 집어넣으면 염화칼슘 수용액이 만들어져요. 여기는 수용액이 만들어지겠죠. 아, 이게 바로 녹아서 수용액이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실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서 조항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비열인데 무슨 용액의 비열이라고 써 있죠. 딱 눈치 까야죠. 아, 용액의 비열을 줬구나. 그러면 저거 10중 8구 녹아서 용액이 만들어지는 경우고 질량도 여러분들 뭘로 계산하셔야 된다? 물도 아니고 용질도 아니고 용매도 용질도 아닌 용액의 질량으로 계산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은 물 몇 그램에? 물 150g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염화칼슘을 얼마 집어넣을 때 10g을 완전히 녹였대요. 그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죠. 그럼 용액은 몇 g이 되는 거죠? 150g의 물에다가 10g을 완전히 녹였다니까는 160g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때 연용량 Q는 그래서 이때 방출된 열은 얼마가 되느냐? 연용량 Q는 물이 흡수한 열량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비열 누구 거? 비열 거기 얼마로 되어 있죠? 4.2. 조심하세요. 단위가 줄 퍼 그램 곱하기 도씨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질량을 곱할 때도 뭘로? 그램으로 곱해주시면 되니까 그램이니까 160g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도씨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온도가 T1에서 얼마에서 25도씨에서 몇 도가 됐대요? 35도씨가 됐대죠. 얼마 변한 거죠? 10도씨. 온도 변화가 10도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액의 비열을 주면 용액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신다는 소리가 이렇고요. 그램 날라가고 도씨 날라가니까 결국은
4.2 곱하기 160 곱하기 10 되는 거고, 이건 계산해 보시면 될 거고, 단위가 줄로 계산이 될 거예요. 몇 줄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타입이니까 이렇게 물에 녹아서 용액이 되는 경우에는 질량을 용액의 질량으로, 비열도 용액의 비열로. 그 다음에 그램을 곱할지 단위를 킬로그램을 쓸지는 비열의 단위 보시면 될 거고, 이때 열량도 킬로줄이 나올지 줄이 나올지는 비열의 단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만 더. 여러분들 292페이지에 보면 통열량계 계산하는 게 한 번 더 있거든요. 통열량계 계산하는 것만 하나 더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지울게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이게 안 어려워, 그렇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292페이지. 292페이지에 보시면 15번 문제 있어요. 얘도 그냥 계산하는 것만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통열량계예요. 통열량계.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연용량이 얼마래? 1.8 단위 킬로줄 퍼. 단위 보세요. 도씨. 연용량은요. 킬로줄 퍼 그냥 도씨예요. 비열은 킬로줄 퍼 질량 도씨고. 그렇죠? 달라요. 자, 이거는 통의 연용량이에요. 이건 통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루를 4g 집어넣는데요. 탄소가루 4g. 자, 그 다음에 통열량계의 물. 자, 제일 중요한 거 물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 2kg을 채운대요.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얼마? 온도는 25도씨에서 35도씨로 증가한대요. 자, 그 다음에 물의 비열. 자, 비열 줬죠? 이거는 누구 거 비열이래요? 물의 비열이래요. 즉 여러분들 용액의 비열 아니에요. 얘는 안 섞여요. 통열량계는. 그래서 물의 비열로 줬고요. 물의 비열은 얼마래요? 지금 4.2 킬로줄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 여러분 다르죠? 단위가 지금 확실히. 자, 그럼 얘가 얻은 전체 열량 Q는 시료가 방출한 열량 Q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자, 여기 이 실험만 볼게요. 이 실험만 보면 열량 Q는 이거 4g이 다 연소됐을 때예요. 이건 4g이 연소됐을 때. 그럼 통이 얻은 거 통열량계 1.8, 통열량계의 털 용량은 1.8 킬로줄 퍼 도씨죠.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온도 변화만 곱해주면 되죠. 통은 25도씨에 35도씨니까 곱하기 10도씨 더하기 그 다음에 밑에다 쓸까? 한이 모자랄 것 같다. 더하기. 자, 이건 통이 얻은 거고, 자, 물이 얻은 거. 자, 물은 안 섞였으니까 물의 비열 쓰셔야 되겠죠. 4.2 킬로줄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죠. 그럼 여기다 곱할 때도 뭘 곱해줘야 돼요? 질량은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2킬로그램. 온도 변화는 어차피 물의 온도 변화랑 똑같으니까 25도씨, 35도씨니까 10도씨. 그러면은 단위 볼게요. 도씨 날라가고요. 그럼 얘는 1.8 곱하기 10 킬로줄이 될 거고요. 더하기 이건 통이고 자 얘는 킬로그램 도씨 날라가니까 남는 거는 4.2 곱하기 2 곱하기 10 단위는 킬로줄이죠. 킬로줄.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탄소의 질량을 안 썼네요. 예, 탄소 4g은 어차피 섞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4g이 연소했을 때 열량이에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조심하세요. 탄소 1g이에요. 답은 탄소 1g을 요구하니까 탄소 1g을 요구했으니까 이게 4g 연소니까는 우리가 구한 거에 얼마? 4분의 1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구하는 1g의 값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4분의 1만 좀 하시면 된다는 거. 전체에다가 곱하기 4분의 1만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통열량계에서는 조금 어렵게 준다고 이렇게 몇 g을 연소시켰는데 줄줄 나가고 맨 마지막에 물어보기는 근데 4g 말고 1g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정도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 계산은 간이열량계가 조금 더 복잡하죠. 간이열량계는 조심할 거는
그 용질이 용매에 녹느냐 안 녹느냐. 그래서 수용액을 질량을 수용액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아니면 물로 계산해야 되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통 열량계는 그냥 아싸리 통 열량계는 뭐 시료하고 섞일 일이 없으니까 그냥 통의 연용량에다가 온도 변화, 그다음에 물의 비열에다가 물의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 단위만 좀 맞춰주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트릭을 쓰는 게 이렇게 4g을 연소했을 때 값을 구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답은 1g 이런 식으로 축소시켜서 아니면 더 늘려서 계산을 시키니까 요것만 조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말고사예요. 4단원이에요. 4단원에서는 그런 어려운 게 뭐냐?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보다 어려운 게 물의 자동이온화 계산해서 pH 계산하는 거. 요거 생각보다 좀 어렵고요. 중화 반응 어려워요. 중화 반응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산화환원은 조금 축소됐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축소돼서 그나마 좀 편해진 편이고, 산화수하고 산화수에 의한 반응식 맞추는 게 좀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랑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열출입에서는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예시 기억하시는 거 꼭 좀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장난 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량계 계산하는 거, 간이 열량계랑 통 열량계 계산하는 거. 간이 열량계에서는 물에 녹는 애와 안 녹는 애 구분하시고, 통 열량계에서는 통 열량 플러스 물의 열량 계산하는데 이때는 물에 섞이지 않으니까는 상관없다는 거. 다만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내려고 시료를 몇 그램 연소시켰는데 실제로 물어보는 건 그 그램이 아닌 다른 그램으로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증가했으면 곱하기, 줄었으면 나누기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완자는 모두 다 풀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더텅은 산화환원부터 여기까지 마더텅을 다시 드릴 거긴 한데 이거는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열량계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푸실 거고요. 산화환원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좀 바뀐 게 있어갖고 제가 표시한 것만 푸시고 나머지는 풀지 마셔도 괜찮아요. 문항수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럼 남는 시간 동안 뭐 하냐? 여러분들은 완자를 마저 끝내주시고요. 마더텅도 좀 끝내주시고, 중화 다 못 푼 거 있으면 조금만 더, 조금씩만이라도 더 푸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수능 특강 좀 많이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 전에 제가 올해 고3들이 봤던 거 모의고사 다시 드릴 테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숫자를 바꿔서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똑같이 낼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기출문제 갖고 내면은 보기 순서라도 바꿔야 되니까는 좀 불편해요. 근데 올해 고3들이 봤던 모의고사로 내면 숫자 하나 안 바꾸고 보기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내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중 교재에는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놓쳐요. 그래서 올해 고3들이 봤던 모의고사까지 같이 드릴 테니까 그거는 시험 전에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아, 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따로 주시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제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이에요.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 안 되고 안 풀리고 이해 안 되는 건 저희 전화 혹은 저희 튜터쌤들한테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뭐 이제 예비 고3들은 이제 3학년이 됐네요. 고생하셔야겠죠? 네.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